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주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이스 X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정말 지구를 화성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류가 지구를 떠나 우주에 거대한 도시를 짓고 사는 삶. 영화 인터스텔라나 엘리시아를 보면 그곳은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인류의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매번 호기롭게 외치죠. 수년 내에 화성에 100만 명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요. 하지만 냉정한 현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계획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과 의학 논문들은 우주 도시가 왜 판타지에 불과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천재들과 대중들은 여전히 스페이스 X에 이 황당해 보이는 계획에 열광을 하고 돈을 쏟아 붓는 걸까요? 오늘은 과학적 팩트적인 좀 폭행과 인간의 본능이라는 이 두 가지 시선으로 우주 도시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안전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는 건 지구가 거대한 자기장 방패와 두꺼운 대기권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인류는 무방비 상태로 우주 방사선과 태양 입자 사건에 노출됩니다.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구 저궤도를 벗어난 우주 비행사가 1년 동안 받는 방사선량은 약 300mS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일반인이 받는 연간 자연 방사선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고에너지 은하 우주선은 인간의 DNA 이중 나선을 병형시켜 암 발생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뇌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과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한다고까지 하는데요. 우주도시에 살려면 수미터 두께의 나비나 물벽 혹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통유리창 너머로 우주를 바라보는 멋진 도시는 사실 과학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인 거죠. 영화 속 우주 비행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 직접 안 해보고 겉으로 볼 때는 참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지구의 1G, 1원지라고 읽는다고 하는데요. 1원지 중력에 맞춰서 진화했습니다. 중력이 사라지거나 무중력, 화성처럼 0.38원지 수준으로 낮아지면 인체는 서서히 붕괴한다고 하는데요. 의학 저널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우주비행사 건강 연구를 보면요. 무중력 상태에 단 한 달만 머물러도 매달 1에서 1.5%의 골밀도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뼈를 지탱할 필요가 없으니 몸이 칼슘을 배출해 버리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가 위쪽으로 쏠리면서 안구 압력이 높아지고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우주 비행 관련 신경 안구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적혈구 생성이 줄어드는 우주 빈혈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에 도시를 짓겠다고요. 화성의 저중력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구로 오면 자신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 중력이라는 감옥의 죄수이자 수혜자이기도 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도시가 유지되려면 산소, 물, 식량이 무한히 순환해야 합니다. 우주로 매번 보급선을 띄울 수는 없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폐쇄형 생태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미 지구 위에서 완벽한 우주도시 모형을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1991년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지어진 거대 인공 생태계 바이오스피어 2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대실패였는데요. 콘크리트가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치솟았으며 곤충들이 멸종하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서 내부 연구원들은 영양 실조와 산소 부족으로 서로 싸우다 탈출을 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복잡성을 인간의 기술로 100% 모사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우주도시의 산소 정화기 한 대가 고장나는 순간 그 도시는 거대한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로 지구를 옮기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이미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페이스 X 기업이나 일론 머스크라는 이 천재 CE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가능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묘사하고 인간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술적인 이런 측면 말고도 다른 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우주는 문제가 없는지 말이죠. 우선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 해결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그 분야는 바로 경제가 될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우주도시는 파산 확정 비즈니스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로켓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해도 우주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수백만 톤의 자재, 그러니까 철, 콘크리트, 특수유리, 정수 장비 등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자재를 지구에서 실어 나르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성은 또 지구와 공전 주기가 달라서 26개월마다 단 한 번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편도로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 항로를 통해 도시 건설 자재를 운반을 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구를 옮길 생각이라면요. 미국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남극이나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짓고 사는 게 100만 배 더 쉽고 싸게 먹힌다라고요. 화성의 영하 60도가 넘는 추위, 산소 없는 대기, 척박한 토양을 극복하고 도시를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인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에는 석유도, 금감도, 금광도 없으니까요. 방사선, 무중력, 생태계 붕괴, 경제적 파산, 이 모든 과학적 근거들은 우주도시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고 스페이스 X의 스타쉽 발사 중계를 보며 눈물을 흘릴까요? 대중들이 스페이스 X와 그 IPO 성장에 열광하는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페이스 X는 수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 나사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는 세금으로 움직였기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았고, 이는 극도의 관료주의와 예산 낭비, 기술 정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 X는 조금 달랐죠. 그들은 실패를 통한 학습이라는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방식을 우주공학에 도입했습니다. 로켓이 폭발해도 개의치 않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음 주에 또 새 로켓을 계속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 역사상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로켓 재사용을 보란듯이 성공시켰죠. 대중들은 정부기관이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일을 민간기업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증명해내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명분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존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지구에만 머무는 종족은 언젠가 소행성 충돌, 핵전쟁 혹은 기후변화로 멸종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죠. 이 메시지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온 탐험의 역사였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에 개척자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듯
스페이스 X는 21세기 인류에게 대우주 시대라는 거대한 내러티브를 제공한 거죠. 비록 내 세대에 우주도시에 살지 못할지언정 인류의 멸종을 막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연대감이 어떤 팬덤을 형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성 식민지라는 거대하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목표가 사실은 현재 지구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스핀오프 효과라고 합니다.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 중인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극한 환경에서의 수경 재배 및 스마트팜 기술, 탄소 포집 기술은 당장 지구의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스페이스X가 화성 통신망을 위해 쏘아 올린 스타링크는 이미 전 세계 오지와 분쟁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죠. 우주 도시라는 닿지 않을 것 같은 이상향을 쫓는 과정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들이 부산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 과학의 논문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주도시는 당분간 불가능하다라고요. 맞습니다. 화성은 여전히 인간을 거부하는 지옥 같은 행성이고 우주는 인류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스페이스 X에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당장 내일 화성에 아파트를 지을 거라 믿어서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냉혹한 과학적 한계 앞에서도 왜 안 돼 도전해보면 되잖아 라며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무모함과 열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주도시는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기루를 향해 달리는 인류의 발걸음만큼은 그 어떤 과학적 사실보다 리얼하고 위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가 이 주가 시장에 IPO 상장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샀었는데요. 좀 이런 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끝으로 자본시장에서 우주라는 소재는 사실 아무도 안 다뤄왔었죠. 사실 다뤄도 일반인들은 쉽게 확인할 수도 없고요. 접근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루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 더욱 환상을 갖고 지켜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우주라는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접근도 확인도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열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걸 해라 마라 라는 것보다 이런 우주라는 소재가 너무 정말 광범위하기도 하고 너무 어떤 특정 소수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소중한 여러분들의 돈을 정말 잘 불리고 싶고 또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항공을 다루니까 주가가 뜰 거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정보와 또 나름 독학 공부를 하셔서 투자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